자, 2부의 공통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종목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수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바로 이 MC넥스가 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높습니다. 뭐 작년에 사신 건지 43,000원에 비중 10%를 담고 계시는데 지금 33%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4,000원 정도 저점 찍더니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요? 여기서 잘라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최영희영희님께서도 MC넥스 48,5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한 분이 아니시군요. 네, 같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타 2피네요. 자, 우리 송가람 대표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살까요, 팔까요? MC넥스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자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투자 의견만 먼저 지금은 말씀해 주시면 일단 돼요. 보유. 보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보유. 여기서도 일단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번엔 최병훈 전문가께서는요? 네,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보유인데요. 대표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MC넥스 자체가 이 회사는 이슈가 많은 회사입니다. 뭐 생체 인식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그 외에 뭐 드론 관련한 이슈도 있죠. 이 회사 자체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 생체 인식 쪽 그리고 자율주행 쪽 드론까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견인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시장 영향도 있긴 했지만 이쪽 카메라 모듈 부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장 사업 부분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드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관련해서 한 번씩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장 사업 관련해서 이쪽 부분에서 이런 시청자분들이 이슈를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 렌즈 이미지 센터 액추에이터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외에도 XR 기기 또 한 번 언급을 드렸었죠. XR 관련해서도 많이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보유를 갖고 가신다면 상승 모멘텀은 이 세 가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 가격도 지금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면 48,000원대, 7,000원대 이 가격대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만큼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겠다는 말씀이겠죠. 지금 27,000원대에서 장기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 매물대인 34,000원대 돌파 여부 체크를 하시고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는 부분이 좋겠지만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매물대인 강한 매물대 47,000원대까지 이슈 체크하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가를 37,000원으로 보시는 건가요? 단기로 34,000원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 목표가는 4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럼 어떻게? 손절가는 단기로 저점이었던 24,000원대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온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송가람 대표께서는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좀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요. 매물벽이나 이런 부분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카메라 모듈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네. 카메라 모듈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갔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러면 핸드폰 들어갈 때 핸드폰 잘 팔 때 엄청 잘 가요, 주식이. 막 30배씩 수익률가 가거든요. 우리 이제, 아이폰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 갤럭시 1은 2010년도고. 그럼 그때 당시는 카메라 모듈이 핸드폰 들은 카메라 모듈 회사를 사면 수익이 막 10배는 기본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죠? 잘 팔렸으니까. 네. 그 다음 2013년부터는 잘 안 팔렸어요, 이제. 갤럭시 3부터는 이제 새로운 뭐 기술도 없고 그냥 카메라 모듈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핸드폰에 들어가서는
카메라 모듈이 핸드폰 들어가서 성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생각을 해서 그러면 2013년도 이후부터는 자동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자율주행차부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3년도에 타방수 했을 때 이게 4,000원, 3,000원 할 때 뭐 10배는 기본 가는 주식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게 카메라 모듈이 카메라는 이제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가는 1등 회사가 어딜까 찾으면 MC넥스였어요. 그래서 1등주를 찾아야 되는 중소형주도. 그러면 근데 다시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 막 우리가 코로나시 막 동학개만 들어오고 초보자 막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카메라 자동차에 3% 5%밖에 매출 비중이 안 나오는데 지금도 얘들은 MC넥스는 자동차에 관련된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1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키웠을까요, 그걸? 안 키운 게 경쟁력이 다른 자동차에 못 들어간 거죠. 다른 데. 예. 그러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실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 그쯤 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핸드폰 성장을 못 하는데. 지금 핸드폰 새로 나와도 더 이상 잘 안 팔려요. 교체 수요밖에 없는 교체 수도 약해요. 그죠? 그럼 핸드폰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 그때 핸드폰 관련된 부품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막 수용 못하면 이렇게 물가에 가지 말라 그것처럼. 맞아요. IT 부품이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MC넥스를 사면 안 되고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자율주행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MC넥스 자율주행 하면 앞으로 자율주행 많이 되니까 MC넥스가 좋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에서 별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야지 돈이 벌리는 그렇죠. 거죠. 지금 뭐 어디에 그럼 들어간 회사가 있어. 그러면 관련된 게 우리 현대기어차니까 현대오토에버를 사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 쪽으로는. 자율주행 거. 그 네. 오토에버는 이만한데 지금도 26만 원 있고 2020 그리고 지금 여기 아무 때나 12만 대 아무 때나 사도 지금도 손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21년도 MC넥스 사신 분들은 지금 손해잖아요, 많이. 그렇죠. 근데 현대오토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대오토에버는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 컨센서스 보면 현대오토에버는 올해도 11분, 내년에도 12분 계속 성장하고 이익도 영업이익도 3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영업이익 작년에 1,400, 올해 1,800, 2,000억, 2,000억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MC넥스는 보시면 핸드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가격이 줄었죠. 옛날에 20년도는 코로나 때는 핸드폰도 잘 팔렸으니까, IT 다 잘 팔렸으니까 카메라 들어가니까 590의 영업이 작년에는 1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적게 나오는데, 그죠?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반등할 때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IT가 너무 나아지니까 그리고 자동차 좀 더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러면 길게 좀 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이미 하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식은 차트를 하면 고점 21년도 고점이기 때문에 하락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반전을 해주거든요. 그럼 리스크가 네. 없어요, 주식은. 만약에 이익을 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세 번이니까 월봉으로 세 번이면 여기서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이미 월봉으로는 턴을 했습니다. 그럼 턴에서 눌림목 구간에 사면 되는 거죠, 만약에. 네. 그럼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눌림목이에요. 25,000원, 6천. 여기 사놓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주봉 차트로도 보시더라도 평균적으로 이 주식은 내년에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4만 정도, 4만 3천 정도. 그렇게 붕괴되기 전 가격. 네. 여기죠. 이제 22년도 작년에 붕괴되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목표가 4만 3천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보유 관점을 가서 그때 가면 팔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수인님께서 보내주신 MC넥스. 이게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가 더 유리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송가람 대표께서는 단기로는 34,000원, 손실 구간이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47,000원까지 목표를 두고 매물벽 뚫어내면서 올라가는지 체크하자고 얘기하셨고요. 손절가는 24,000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역시 현대오토에버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좀 차이를 알겠습니다.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하셨습니다.